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원구성 법정 시한에 맞춰서 22대 국회 상임위원 또 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주요 상임위원장 인선 결과가 눈에 띕니다. 관련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오늘은 꼭 좀 출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전화로 네. 죄송합니다. 아유, 네. 전화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 복지위원장 후보로 이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법사위라고 좀 얘기도 많이 됐었는데 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게 아마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을지로 위원장을 할 때부터 네. 이제 환노위나 보복위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네.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아하.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라고 제안을 하셔서 예. 그쪽도 사실은 이제 연관상임위가 보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네. 예. 그래서 뭐 이거 우리 의원님께서 만족한 그 위원장입니까? 원하는? 뭐 법사위에 대해서는 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켜주면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워낙 제가 법사위에서 오래 있었고 예, 예, 법사위에서 있었던 주요 현안들 거의 다 제 손으로 챙겨왔기 때문에 그렇죠. 8년 가깝게요. 예.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을지로위원회와의 연관성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가 이제 시민사회 운동할 때는 또 복지 쪽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관심 많이 가졌던 분야라서 열심히 이제 배우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박주민호 복지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주요 의제가 뭐가 될지 궁금해요. 뭐 현안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복위원장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을 좀 만드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을지로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당의 전국위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청년이, 노동이, 여성이처럼 전국위원회 중에 하나고요. 주로 이제 우리 사회에 힘없고 약한 을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복위와 연관성이 계속 얘기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같이 하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상임위 관련해서 이 의원들이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이 산자위하고 정무위 이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산자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전환이라든지 또는 산업 메커니즘을 제대로 좀 공부해 볼 수 있고 또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이고요. 정무는 금융 시스템을 주로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여러 현안들과 관련돼 있는 이슈들을 다뤄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신청한 것 같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뭐 국토위 같은 경우 여전히 인기 있는 상임입니다. 국토위가 좀 돈 되는 상임이다 이렇게 표현이 좀 되더라고요.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뭘 건설한다든지 뭘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부분의 이제 일들이 국토위와 관련된 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상임위 중에 하나가 국토위인데 뭐 이번에도 국토위 지망했던 의원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뽑을 때 그 의원들의 그 지원을 고려하겠지만 결정은 뭐 당에서 지도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토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요. 그래서 뭐 인천, 뭐 경기 이런 데서 꼭꼭 빠짐없이 한 명씩은 들어갈 수 있게끔 챙기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무위 산자위는 뭐 조금 전문성, 왜냐하면 금융이나 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아는 분들이 좀 가실 수 있게 배려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을지로위원회 좀 질문 좀 드려보면, 이게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꽤 커요. 아, 그럽니까?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 활동하신다고 이제 등록하셨던 음. 분들 숫자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해봤더니 80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선정 다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아닙니다. 아, 을지로위원회는 신청을 받고요. 예, 예, 예. 신청을 받아서 이제 다 신청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다 등록을 해드리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80분 정도 신청을 해서 등록이 돼 있지만 활동하시는 분은 한 30여 분 정도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 적극적으로 분들은 활동하시는 따로 분들? 이제 예. 네, 또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음. 운영위원으로 모셔가지고 네. 2주에 한 번 정도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진행시켜 나가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 일지로위원회가 뭐 경산호위라든지 그 다른 기구하고 좀 역할이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을지로위원회의 그 역할, 그 차별성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네. 이제 주로 이제 노조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그러나 이런데 포괄이 안 됐던 자영업자분들, 아, 노동자라고 부르기 좀 애매했던 예.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제 지원을 해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런 쪽으로까지 저희가 입법 영역을 좀 넓혔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 이거 당장 어떻게 당에서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고통센터를 만들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지원을 해드렸고, 그래서, 또 이제 고금리 문제가 터지니까 저희가, 네. 또 대출 관련된 피해 센터를 만들어서 또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면 이제 다른 위원회로 이제 정리돼서 이제 의제들이 넘어가긴 하지만, 아하. 기민하게 바로바로 터져서 예. 이거 누가 대응하지? 피해자들은 양산되고 있고 제도는 불비한데 누가 대응하지? 하면 보통은 을지로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좀 을이라고 이제 좀 약자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지만 구성되기 뭐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기 또 어디서 쫓아기 좀 어려울 때 을지로위원회가 가장 그렇습니다. 빨리 움직여서 예. 거기에서 조치를 좀 하시네요 보니까. 네, 계속 그렇게 해왔죠. 아하, 자영업자가 을일 수도 있는 거고 전세 사기 네. 피해자가 을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지금 해 오시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계 얘기거든요. 시장 네. 흐름을 좀 반하는 반기업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반기업 정서 주장에 대한 의원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법 중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법이죠. 예. 아시다시피 대기업조차도 온라인 플랫폼 앞에서는 약자가 되더라고요. 네. 뭐 LG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기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각 경제 주체 간에 약간 평등하게 대화를 좀 나누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조정되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게 온라인 플랫폼 이 제정안 통과시키겠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산업계하고 이렇게 갈등이 조금 예상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법안 통과 이거 말고 대기업하고 중소상인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실제로 저희들은 네. 그 대기업과 소상공인이나 노동자와 뭐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법들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1대 때 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던 가맹점법. 그거는 이제 가맹점과 가맹 본사와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누구의 이해를 막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대화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법이라서 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 나가는 거라서. 어쩌면 이 법은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추진해 와서 법사위까지는 보내놨는데 안 되는데 이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도 온라인 플랫폼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또는 특정 인물들의 이해를 막
막 강하게 관철시켜야 된다라기보다는 음흠.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서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라서 네. 기업들이 그거조차 우린 못하겠다, 대화도 우린 못하겠다 이러면 참 외국의 어떤 사례나 시스템에 비춰보면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편향된 시각에 좀 갇혀 예.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건전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결책이 찾아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사망 특검법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의혹은 거의 다 밝혀졌다. 마지막 퍼즐만 깨면 된다.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뭐 사실 이제 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했었다는 얘기까지 다 나온 거고 더 네. 나아가서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내용까지 나온 거고요. 네. 그런 통화들 전후에 수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첩됐던 자료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도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다 나온 다 거예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될 퍼즐은 대통령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지시했는지, 그다음에 구체적 그 지시의 배경이 된 이유가 뭔지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특검이 좀 맡아서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만 그렇죠. 찾으면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특검을 지금 해야 될 이유고 그 특검에서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 뭐 이 말씀으로 맞습니다. 들리는데 예, 예. 자, 지금 이 새상병 특검 때문에 혹시나 원구성에 난항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국 이제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이제 법사위등 구성이 되는데 예. 새상병 특검법 언제쯤 통과 가능합니까? 이제 원구성이 맞추면 특검법은 이미 발의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기존에 발의됐고 통과됐던 내용과 특별히 다를 건 없어서 예. 간단한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예. 6월에도 통과는 가능하죠. 바로 통과도 가능하다. 예. 네. 다만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그렇겠죠. 있네요. 예. 그럼 빠르면 뭐 이번 달 안으로 특검법 올라가고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영일만 석유 가스전 매장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난 7일 날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성공률이 20%다. 뭐 네. 그러면서 시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 가스 그러니까 관련. 그 아브레오라는 그 고문이 네. 20% 얘기하면서 반면에 또 80%의 실패 확률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20% 성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80%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행정부가 하는 일을 점검하고 또 네. 잘못된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견제도 하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레오 고문이 인정했던 것처럼 80%의 실패 확률이 있는데 이제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국회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근데 산자위나 이런 데가 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 산자위. 예. 네. 그래서 구성이 되면은 과연 이제 적절한 절차를 밟아온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쓰는 게 문제가 없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점검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 뭐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액트지오사입니다. 그 아브레오 고문에 석유공사하고 계약 체결할 때 그때 법인 자격이 없었다, 박탈됐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뭐 세금 체납은 있었지만 법인 자격은 유지된 상태였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부분도 뭔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좀 검증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많은 예산을 쓰게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액트지오사 법인 자격 박탈 여부 뭐 그런 것들도 검증 안 한 상태로 네. 용역 계약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겠죠. 다 살펴봐야 되고 그 산자위는 지금 어디 저기 여당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자리가? 그러니까 11개 상임위에는 지금 산자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방으로라도 구성하겠다는 그 얘기는 11개는 이제 포함이 안 되죠. 그 얘기는 이제
여당에 음흠. 주는 것, 뭐 이런 것들 좀 전제하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다시 좀 해보면 지금 상임위 명단을 국민의힘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는데 예. 오늘 오후 3시에 의총을 열겠다고. 국민의힘 의총 연다는 거죠? 예,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원 구성에 관련된 좀 변화된 태도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아, 어디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예, 그래도 뭔가 원 구성 관련된 의총을 연다니까 예. 뭐 조금이라도 좀 다른 태도가 나오길 기대를 하는 건데요. 음흠. 하여튼 뭐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예. 자, 만약에 이제 뭐 이번 의총에 국민의힘 오후에 있는 의총에서도 뭐 다른 어떤 얘기가 안 나온다면 네. 결국은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또 그렇죠. 의장이 배분하겠죠. 그런 상황이 오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11개만 민주당이 갖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18개 다 가지게 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미 11개를 내놨으니까 저희 네. 당이 그리고 예. 11개 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 또 나머지를 또 내겠죠 저희가. 그죠?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협치 얘기를 또 하거든요. 이렇게 단독으로 하면 협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벌써 좀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국회 역할이 필요하면 걸음을 옮겨야 되겠죠. 계속해서 뭐 국회 내부 논리가 이렇습니다라고 국민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네. 결국 또 21대 국회가 초반에 이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좀 거부했던 그런 상황 같은데 21대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때도 저희가 이제 그 국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네. 그런 행보를 걸었던 건데요. 네. 이번에는 지금 상황이 네. 그때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어렵다고요? 예. 예, 아니 왜냐면 국민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예. 뭐 외교 안보 현안이라든지 예. 지금 뭐 북한에서는 계속 오물풍선이 날라온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점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연결만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국회가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예. 무조건 해야 된다. 예. 예, 이런 것들 하려면 원구성을 국민이 협조해줘야 되고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단독으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회를 비워둘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열겠다. 이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국회 시작하고 또 보건복지위원장 또 하실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뭐 네. 국회 차원에 또 보복위 차원에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관련된 일들을 좀 해 나가고 계속해서 또 국민들 말씀 열심히 잘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세 번째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뭔가 이번에 좀 다른 그런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재선 때까지 말고. 예. 네, 뭐 이제는 뭐 저도 중진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중진 의원이십니다, 진짜로. 예. 예, 그래서 중진으로서 이제 국회나 아니면 좀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좀 성실해서 성과도 더 많이 내는 그런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